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이노베이션의 첫사랑 기법을 가져다줄 박지훈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멘토님 밝은 목소리를 2주 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네, 오늘 시장 정말 좀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 반등 때문에 그다지 신나지만은 않았다. 네. 하지만 제가 지지난주 이제 2주 전에 토마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지켜야 할 가격대들을 제가 딱 말씀을 드렸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만 원, 그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3천 원대 중요한 가격이다. 흘러내리는 모습 어제까지는 정말 왜 하락하는지 모를 이유일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유난스러웠지만 오늘 다행히도 반등 나와주면서 지켜야 할 가격대는 또 지켜주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한 번에 쭉 상승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또 하단에서의 박스권을 만들고 지루한 흐름 뒤에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그 다음 바이오 섹터는 굳건하게 강하다. 이러한 수급들이 여러 업종별로 조금 흩어져 주어야 전체적인 상승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큰 이벤트였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다. 여기서 더 이상 또 악재가 나올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지금 조금 힘들어도 지금 반등하는 구간에 잘 올라와 있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시장이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였던 네. 종목들이 바로 보안주였어요.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 딥페이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한싹, 모니터랩, 센즈랩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재의 구간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또 뭉텅이로 움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의 흐름의 패턴을 이어받아 오던 테마들이 정상적으로 순환면을 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계좌에 대해서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알던 종목만 알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대형주 위주로만 종목들을 보다 보니 소형주들 움직이는 사실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첫사랑 기법으로 쏙쏙 뽑아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좋습니다. 좀 첫 번째 수익 봉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미 빨간불에 대해서 오늘 양대 증시에 대한 흐름도 짚어주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그럼 더 질문을 드리자면 네. 9월달 시장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9월달 시장, 우리 9월달 시장은 지금 8월달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업종들 크게 움직였던 테마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부터 매수할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다라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어떤 종목이 주도 테마가 되고 주도 섹터가 될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야 할 것 같고요. 시장에 지금 주포라든지 아니면은 주도 섹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비중을 차지할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탐색을 해봐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막판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시장에서 우리 계좌에 빨간불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해드릴 만한 종목들 첫사랑 기법으로 다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이 방송 시간 외에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낙폭 과대주로 잡아봤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장에 신규 상장한 최근의 종목들이 무더기로 좀 오르는 걸 보면서 맞아요. 이슈를 찾아봐도 별다른 이슈가 없어서 맞아요. 제일 많이 궁금했거든요. 네. 멘토님은 오늘 오르는 거 보면서 어떤 이유 찾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특별한 호재라든지 아니면 이벤트가 있던 것도 아니고 M8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딥페이크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됐겠다라는 건 생각이 들지만 뭐 오늘 상장한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상장과 함께 동시에 녹았다. 맞아요. 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실망한 모습들이 많이 또 보였고, 이렇게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서의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건 그만큼 매매할 게 없다.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개인들의 심리가 네. 또 담겨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낮은 시장 속에 유동성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그만큼 좀 간절한 수익에 목마른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심리가 또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은 오늘 약간 좀 블랙홀의 네. 모습을 띄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폰 16이 또 맞아요.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넥슨 게임주가 오늘 또 강하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또 수익을 또 많이 주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보다는 아이폰 16 출시 기대감에 오늘 관련주들이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무슨 관련 종목들이 있냐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그다음 LG 이노텍, 자화전자라든지 아니면은 BH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 위치에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키워드를 낙폭과대주에서 게임주라든지 신규 상장주, 아이폰 16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아이폰 16의 전자 부품 테마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 또 보셔야 될 종목들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테마를 낙폭 과대주 중에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이슈에 반응을 했다면 지금 아이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는 차원으로 아이폰 부품주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 열어볼게요. 재도전입니다. 이제 시총 3위가 또 바이오가 됐습니다. HLB 이제 FDA 재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의 시총 1위는 알테오젠, 또 3위는 HLB가 되니까 하반기에 확실히 바이오가 강한가 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멘토님? HLB요? HLB 일단 정말 나쁘다. 네. 이렇게 한마디 또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HLB도 오늘 제가 차트를 또 준비를 했어요. 이따가 함께 또 보실 거지만 이 HLB 같은 경우에는 FDA 불승인 이후로 크게 하락한 뒤에 그 하락한 만큼 또 올라와준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또 만들어 두었던 고점을 또 도전을 해주려는 모습입니다. 자, PD님께서 지금 차트를 띄워주셨는데 네. 이렇게 강한 하락 뒤에 다시 한번 이전의 저항대를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 또 다시 한번 하락한 갭만큼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 위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는 10만 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이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지금 HLB 요 그룹주만을 체크를 해야 할 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 젠슨 황 오빠가 이제 그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AI에 관련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이제는 AI 신약에도 네. 눈독을 들이고 있고, 또 다양한 종양 학회도 지금 예정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소형주들, 그다음 바이오주들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해주는,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의 이슈가 아닌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해주는 대봉에레스라든지 라파스라든지 아니면 샤페론이라든지 오늘 네. 강했죠.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생겨나는 만큼 이번에는 바이오 소형주들 그리고 HLB가 FDA 승인에 이어서 약간 AI 신약과도 좀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재료들은 만들면서 상승을 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섹터와 관련 주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HLB 그룹주들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차트 함께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HLB 나쁜 사람 점점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쁜 매력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HLB 다시 한번 재도전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수익봉투 3가지에 대해서 결제 올려봤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아래 보이는 QR코드 좀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주식 이야기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 진단까지 잠시 뒤에 저희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이제는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저희에게 진단을 보내주셔서 진단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22128-8547번으로도 포트폴리오 진단 참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진단을 의뢰해 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금액은 6천만 원으로 운용을 하고 계시고요. 삼성전자, HLB, 한농화성과 한빛레이저, 애니능률, 랩지노믹스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 다양한 업종에 관심이 많으신 저희 시청자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새 좀 집중되고 있는 섹터가 있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 2가지 종목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다행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손실도 적습니다. 맞아요. 네. 코트가 훌륭하신데요? 훌륭하다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주식을 지금 2년 2개월 정도 하셨는데 하면서 느끼지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손절 라인을 15% 정도로 정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손절 부분을 잘 지켜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바로 저희 삼성전자부터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약간의 손실 구간만 위치하고 있지만 이 종목부터 바로 진단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국민 주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항상 차트를 봐야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삼성전자의 차트고요.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볼 때 하락 브레이크가 걸렸던 자리, 그 다음 가장 큰 이슈가 됐었고 강한 하락을 나타냈었던 자리가 지금 71,300원대입니다. 71,300원대는 이전에도 지지를 해주면서 요 가격 위로 계속 상승을 시도했던 가격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77,000원이에요. 이 77,000원의 가격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77,000원의 가격부터는 또 상승을 했었고 이 가격에서 또 지지를 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삼성전자가 양봉을 띄워주면서 이전의 하락 구간까지 그 밑으로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는 일단 1차적으로 네. 지켜주었다. 그래서 현재 가격부터 보신다면 홀딩 의견 드리고요. 8만 원에서 8만 2천 원대까지는 이렇게 또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8만 원대에서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바라기형, 바람둥이형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잖아요. 네. 해바라기형은 나는 그래도 좀 여유롭게 진드건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성향. 그다음 공격형은 바람둥이형은 나는 못 참겠다. 나는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 손실이 있더라도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종목을 빠르게 수익 내고 싶으신 공격적인 투자의 성향. 두 가지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해바라기형이시다라고 하면은 이 8만 원에서 8만 2,500원대까지는 홀딩 하시면서 수익으로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 금액대다라고 생각이 되고 8만 원에서 8만 2,500원대에서는 이제 조금씩 흔들릴 수가 있으니 우리가 지금 손절은 하지 않고 8만 원에서 8만 2천 원대가 온다면 이 부분에서 입절을 하시고 다른 수익이 나는 종목들로 교체를 해보셔도 좋고요. 해바라기 형이시다라고 하면 국민 주식인 만큼 삼성전자로 단타 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만 원에서 8만 2천 원대까지는 그 위로까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바로 삼성전자 들어가 봤습니다. 8만 원대까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플러스권으로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는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묶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 종목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한 종목은 손실 중인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한농화성과 한빛레이저 함께 묶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농화성은 플러스권이고요. 한빛레이저는 지금 마이너스 약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2차 전지의 큰 흐름보다는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 너무 힘을 못 내주고 그쵸. 있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 방송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간 10만 원대까지는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주어야 2차 전지 전체 섹터가 조금 같이 상승하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개별적인 이슈 열폭파 테마 하나로 뭐 전고체 배터리에서 그쵸. 리튬 배터리에서 뭐 바나듐 배터리 네. 막 이런 것처럼 배터리의 종류가 또 교체돼 가면서 테마를 만들고 있는 거지 그 주도하는 2차 전지 업종의 섹터가 움직인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의 소형주의 흐름들이 정말 큰 2차 전지의 섹터로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하고 전체적인 2차전지는 아직 더 힘을 많이 내줘야 한다. 개별 이슈로 2차전지 소형주들의 흐름만 일단은 체크를 하자. 요 정도까지 의견입니다. 네, 지금 개별적인 테마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은 한 가지로 묶어서 볼 수는 없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한빛레이저가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해서 묶여서 지금 시세를 그래도 내주고 있는 종목인데 좀 높은 구간에 들어가신 건지 현재 구간에는 5.2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이 한빛레이저는 제가 첫사랑 기법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한빛레이저를 또 좁게 보게 되면요. 이 최근에 바닥을 뚫고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한 요 시점이 바로 요 부분이 5,000원부터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이 5,000원이 왜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이냐라고 하면은 이전에 한빛레이저가 쭉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흐름 중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졌던 구간들이 5,000원대의 가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5,000원 8월 13일의 고점 또한 이전에 매집봉들의 가격을 터치를 해주었고요. 이 가격대별로 고점을 먹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최근에 8월 30일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지고 이 6,100원대는 또 이 하락하는 흐름을 멈춘 이전의 매집봉들의 가격대를 도달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매집하면서 모아왔던 단가들을 건드려주고 상승을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저는 신규 상장했던 날에 상장일의 시가와 종가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현재 6,000원대는 상장을 했던 가격대의 시가 가격이 6,140원을 뚫고 올라와주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테마이고 그 다음 돈도 많이 들어와 있는 테마이며 또 현재 구간 6,000원대는 상장일의 시가와 현재 구간이 같다. 그 다음 이전에도 돈이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던 가격대들을 밟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의 자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충분하게 단기간으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투자 경고 주의가 또 붙은 만큼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조정세에 접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본전 쯤에 매도를 하시고 다른 순환매가 도는 다른 테마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다, 나는 이 종목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 가격대 7,1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도 상승 기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한빛레이저에 대해서는 7,000원대, 7,200원대 구간까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것도 우선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팅방에 정말 그냥 두루뭉실하게 질문 한 가지가 왔는데요.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삼성전자 팔아야 되는 건지 물어봐 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뭐 평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목표가가 어떻게 보시는지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굵직하게 멘토님 의견 한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홀딩이요. 네, 일단 71,000원대 밑으로 네. 빠지기에는 네. 정말 전체적인 시장이 흔들릴 만큼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왔다. 그 다음 삼성전자 매출이라든지 실적 분기 우리 다 알고 있다. 그 다음 뭐 잭슨홀도 미팅에서도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사했다. 경기 둔화 우려 없다라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결론이 지어졌고 이제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었고 그 기대감에 따른 불안감 또한 컸기 때문에 네. 시장이 흔들렸던 것이지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구간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어떻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못해도 정말 고점에 들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85,000원에서 88,000원 위로는 또 충분하게 가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연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거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악재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보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그러면 저희 한농화성은 지금 플러스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보니까 8월 16일에 첫사랑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이라고.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 상승을 했던 첫사랑 기법으로 상승했던 구간과 그 가격에서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네. 제가 차트로 설명하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농화성의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상한가를 가고 강하게 들어 올렸던 자리가 11,800원대이거든요. 이 11,800원을 제가 네모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가격 딱
보아도 요 가격부터 크게 상승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가장 크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시작했던 8월 13일의 종가입니다. 이 8월 13일의 종가가 이전에 매집봉들 크게 상승했던 구간들, 거래량이 들어왔던 구간들의 종가와 가격을 일치시켜 주었으며 요 구간에서 우리가 첫사랑 기법에 포착이 되고 자, 시간의 상한가부터 그 위에 고점 21,000원대까지도 우리가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 왜 21,000원대가 우리가 팔아야 되는 시점이었냐라고 하면은 네. 항상 이 21,000원대에 부딪혔었거든요. 이렇게 저항 가격이 표시된 만큼 우리가 2차 목표가를 21,000원대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지금 충분히 수익 중이시잖아요. 아마도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대응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한농화성의 경우에는 지금 이 고점을 만든 구간에서 거래량이 일단은 줄고 있고 네. 더 강한 상승을 기대를 해보려면 종가와 고점이 높아지는 동시에 거래량 또한 함께 상승을 해야지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한농화성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 우리가 상승하는 추세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고점에서의 거래량도 부족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의 힘이 약간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6,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을 주는 모양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농화성은 지금 비중이 그래도 나쁘지가 네. 않아요. 13%의 비중이기 때문에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반절 정도는 그래도 한 우리가 2만 원대라든지 2만 1,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슈팅 기대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홀딩보다는 다른 테마라든지 지금 보안 테마라든지 또 새롭게 올라올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부담 없는 비중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을 한번 터치를 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반절 정도만 매도하시기를 권해주셨고요. 나머지 반절 정도는 2만 원 넘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도 좋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첫사랑 기법으로 잠시 뒤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나도 한번 포트폴리오 진단이 필요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진단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이 두 가지 종목도 함께 좀 테마로서 여쭤볼게요. 네. 애니능률과 랩지노믹스 코로나로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8월 달 말까지 좀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올라오면서 온라인 교육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부각이 됐었고요. 랩지노믹스가 대표적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인데 맞아요. 두 종목 모두 손실 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코로나 교육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단기적인 이슈가 맞다라고 생각이 또 되고, 그 다음에 뭐 교과서든 교육이든 이러한 이슈가 있어봤자 이제는 AI 교육 쪽으로 또 네. 시선이 또 옮겨가는 쪽이고, 단기적인 테마였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라서 이 솔루션을 애니능률 쪽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랩지노믹스,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거든요.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랩지노믹스의 경우에는 이것도 첫사랑 기법에 포착이 돼서 제가 이거는 종목이 기억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토마토 리허설 때 랩지노믹스를 들고 갔거든요. 리허설로. 근데 여기서 첫사랑 기법으로 이 종목을 들고 갔어요. 이 랩지노믹스 이전에 지지를 하고 상승을 시작했던 구간과 지금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에 종가가 3,000원대였고 이 하락하는 구간을 전체를 메워주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한 게 3,000원에 이 8월 초의 구간이었다. 그래서 이전에 가장 많이 부딪혔었던 5,500원대까지 정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전에 고점을 한번 터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의 지금 현재 가격을 보니까 이전에 상승을 다 반납을 했어요. 세상에나 3,000원대까지 딱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120선. 장기 이평선이 이제 추세적으로는 하락하는 흐름을 멈추고 횡보하는 흐름이지만 이전에 수급이 들어왔었고 들어 올렸던 가격까지 해서 딱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가 매수했던 그 자리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 뭐 3,500원이라든지 4,0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수가가 지금 3,060원대면은 이것도 정말 신기한 게 이게 내려올 때 잡으신 건지 아니면은 올라갈 때 또 못 그쵸. 파신 건지 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가는 또 나쁘지 않다. 네. 비중도 내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팔다가
비중을 팔아가다가 일부러 남겨두고 못 파신 것 같아요. 비중이 아주 적으신 거 네. 보니까 6%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응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샤페론인데요. 네. 샤페론의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전까지 쭉 올렸다가 올린 만큼 쭉 또 빠졌거든요. 근데 또 들어 올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소형 바이오주들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라파스의 경우에도 상승을 들어 올렸던 만큼 올랐다가 올림만치 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 올려주면서 2파동을 준비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또 급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 나와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소형 바이오주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 두 개씩 종목이 따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060원의 단가는 일단 너무나도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다. 오히려 매수 가격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홀딩하는 의견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3,500원에서 4,000원대까지는 비중 그대로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6% 그대로 좀 더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3,500원에서 4,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대응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3,5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종목이 지금 평단가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꺾여 있지만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애니능률은 어떨까요? 애니능률은 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 추세도 아직까지는 장기 이평선을 보면 하방의 추세이고 이것도 첫사랑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하락을 딱 이전에 지지해오던 가격대 많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한 번에 말아 올려주었고 요날 이 4,500원 부근의 가격에서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0원대는 왜 매도 가격이었냐라고 하면은 이전에도 부딪혔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또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요 가격이 왜 매도 가격이었는지 단번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요 고점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뚜렷하게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재료가 또 없거든요. 뭐 상승을 해본다면 또 다른 재료를 갖다 붙여서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그 다음 또 전고점을 만들어준 부분에서 거래량이 또 충분하게 터졌다라고 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슈팅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재료가 없는 상황, 그다음에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 종목을 솔루션을 좀 제한받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최근에 또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테마로 첫사랑 기법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니능률 역시 좀 종목 교체 의견해 주셨는데요. 종목 교체 어떤 쪽이지라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주식 강좌에서 첫사랑 기법으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여하시는 방법 저희 위에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고 아래로도 QR코드 보이고 있네요.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좀 진단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망의 종목 한 가지 더 가볼게요. HLB입니다. 네. 오늘 수익 봉투로도 이야기를 했었고 9월달 한 달 동안 이 주가가 어떻게 갈지 향후 향방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8% 수익 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좀 평단가는 잘 잡은 것 같은데요. 그 평단가가 네. 정말 신기해요. 이분이 뭐 올라갈 때는 매도를 안 해서 수익을 네. 못 챙기고 또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잡은 건지 이 평단가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게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이 HLB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단가가 거의 10만 5천 원대 위로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얼마죠? 거의 83,100원입니다. 83,100원. 지금 수익 중이세요. 네. 네. 그런데 이 차트는 제가 정말 이거 HLB 그룹주들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한 종목씩 다 첫사랑 기법으로 매매를 해봤을 만큼 정말 이 패턴이 아주 뚜렷한 종목이다. 자, 저는 이 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떨어뜨린 갭은 또 상승하면서 메우게 되어 있다라는 갭 법칙이라 이 종목의 주가가 항상 주포가 있다면 이 밑으로는 빼지 않으려는 고정적인 라인의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31,300원대가 강력하게 또 움직이고 이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가격대였고 본격적으로 47,000원을 넘어가면서부터 가파른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하락 뒤에 지켜주었던 가격대가 이전에 상승을 시작했었던 47,300원의 가격을 지지를 삼아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어디까지 상승을 했느냐라고 봤더니 떨어뜨린 갭만큼 정확하게
상승을 말아 올리면서 고점을 94,500원대에 담아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적인 거에만 집중을 하자라고 했는데요. 이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이 되어 있는지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된 구간에서만 우리는 진입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라고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얼굴은 빼고. 자, 지금 현재 89,600원대는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시도했던 자리이고 또 눌러주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격권에서 움직이면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즉 고점이 같은 가격대에 많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건 이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강한 신호로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장기 이평선의 추세는 위로 가고 있고 네. 단기 이평선들 또한 모여서 위를 보고 있는 위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우리가 예정일까지 나왔죠. 11월 달이 예정이 될 것 그쵸. 같다. 그러면 11월 달까지는 기대감에 충분히 상승해도 우리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한다면 짧게 목표를 본다면 최근에 고점을 만들어 주었었던 이런 98,000원대까지 짧게 수익을 또 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지금부터 매수를 하더라도 그다음 좀 더 이 98,000원대를 돌파해 줄 때 어떠한 강한 재료가 붙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11만 원대까지도 우리가 목표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는 충분하게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비중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96,000원에서 98,000원대까지는 끌고 가볼 수가 있겠다. 더 본다면 더 욕심 내본다면 추가 매수라든지 비중 더 실지 마시고 11만 원대까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네, 오늘의 수익 봉투로도 알아봤던 HLB 포트폴리오 한 번 더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98,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 위를 바라보신다면 11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추가 비중을 담지는 말자라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첫사랑 기법을 통해서 HLB 그룹주도 포착을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들 잠시 뒤에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제가 필살기의 무기인 첫사랑 기법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토마토 방송 오늘 두 번째지만 이 프로그램이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앵커님이랑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차트도 보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첫사랑 기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살펴봤던 애니 능률을 어떤 종목으로 교체할 것이나 그 후보군들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이 나서 그 수익 중 그날이 그렇게 아찔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생각나요. 그 가격대들이 있습니다. 이 첫사랑 기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랑 알아보시죠. 자, 일단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는 사람을 또 재면 안 되겠죠. 밀당도 너무 쉽게 하면은,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기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테마인지를 확인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대왕고래 시추 테마라든지 이러한 각자의 테마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인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다음 단기 이평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분들이면 또 고수분들이면 고수분들일수록 이평선이 정배열에서 진입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조지표로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는 간단한 걸 사용할 거예요. 단기적인 추세를 보실 수 있는 거고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설정 방법들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그다음 세 번째, 의미 있는 자리와 현재 자리의 가격 맞춤. 제가 윤지 앵커님이랑 지금 두 번째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윤지 앵커님도 끼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끼가 있는 종목들, 끼가 있는 자리를 가진 종목들만 우리가 골라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 상대방이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 시장에 거래 대금이 충분하게 터졌는지, 거래량이 충분하게 터지고 있는 종목인지를 체크를 할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 사연 중에 매도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시지만 저와 함께 하시면 이제 매도는 정말 쉽습니다. 이 눈 감고 매도를 해도 될 만큼 매도를 해야 하는 구간, 지금부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시 종목들부터 보고 우리가 포착된 종목들, 제가 지지난주에 포착이 되어서 제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맞춘 종목들입니다. 1차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또 터치를 했고요. 자, 모나리자와 녹십자 MS입니다. 이전에 상승했던 패턴과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패턴까지 명확하게 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두 종목 모두 10% 이상씩 우리가 살펴보았던 종목이고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들이에요. 라온시큐어, 사페론, 웨이버스, 우리기술.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체크인 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라운시큐어. 우리가 지금 센즈랩이라든지 한싹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소형주들을 보면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2월달부터 5월달까지 강하게 시장이 상승을 했다. 이 상승했을 때 어떤 테마가 움직였느냐? 보안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유리기판 테마주라든지 보안 사이클 다음에 유리기판들이 정말 난리였죠. 근데 반도체가 이제부터는 조금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유리기판에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지금부터는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 이전의 상승 흐름 패턴을 이어받아 주도할 섹터가 무엇이 될 건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구간들이 이전에 큰 상승을 했던 구간들이고, 자, 하나, 둘, 셋, 뿅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전에 우리가 수익을 최근이지만 이전 8월 27일의 종가가 2245원이었거든요. 이 2245원은 이전에도 지지를 해주는 가격이었고, 이 가격대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터졌었고, 이 가격대에서는 항상 매집하는 신호들, 그리고 이 가격을 지지해주려는,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다음 날 15.3%의 상승이 있었고 오늘도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하나, 둘, 셋, 뿅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연애는 해도 좋지만 종목과 결혼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연애를 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참 관건이죠. 그런데 어제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 종가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고점들이 지금 다 2,600원대에 달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고점이 이전에 맞고 떨어졌던 자리, 즉 개인들이 팔고 싶어 했는데 못 팔았던 자리가 2,600원이라는 겁니다. 자, 자꾸 이 2,600원에 팔아야지 했는데 2,600원 체결이 안 되네. 뭐 2,580원대까지 가네. 에이 몰라, 그냥 나 팔래 하고 실망해서 던졌던 게 2,600원이라는 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부딪혔던 구간을 매도가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도 왜 첫사랑 기법이냐? 종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전에 최근에 하락했던 구간들을 메워주었고, 이 가격 또한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던, 이전에는 지지를 해주던 가격대들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딥페이크 관련해서 정부 대책도 나오고 계속 강화해서 이슈가 퍼지고 있는 시점에 똑같은 가격에 이렇게 고점이 달린다라고 하는 건 현재 종가 기준 2,390원대부터는 2,600원부터 이전에 횡보했던, 이전에 평균적으로 가격을 유지를 해오던 2,750원대까지는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도 보안 관련주,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유심히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흐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샤페론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요 종목도 우리가 이전에 왜 첫사랑 기법에 들어왔었냐. 자, 이전에 7월 11일부터 이 종목이 본격적인 또 상승을 해주었고 1,915원이 종가였습니다. 이 종가가 왜 들어갈 수 있었냐라고 하면 이전에 상한가를 갔던 끼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상한가는 개인이 만들 수 없다. 이 상한가를 말아 올렸던 자리의 시가, 그 다음 요날 7월 11일의 종가가 1,900원대로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첫사랑 기법의 종가에 진입을 해서 우리가 매도 가격을 왜 이 고점까지 볼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이 유지를 해오다가 크게 하락을 해준, 즉 갭이 떨구지는 않았지만 요 가격대부터 이전에 유지를 해오던 가격대부터 뚝 떨어진 가격대만치만 회복을 해주었거든요. 저는 딱 이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할 때는 이전에 평균적으로 유지해오던 가격대까지를 목표가로 잡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전에 횡보를 해오던 가격대인 3,500원대까지 우리가 목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고, 현재 자리에서는 왜 또 첫사랑 기법에 들어왔냐. 7월 11일에 종가가 1,900원대잖아요. 다음 차트 볼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지금 2,245원인데 원래는 3일 전에 이 똑같은 우리의 매수가를 주었던 1,900원대를 기준으로 상한가의 시가가 지금 다 1,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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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상한가의 시가가 1,750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끼 있는 종목 아닌가요? 나 좀 바라봐줘 라고 하는 플러팅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는. 자, 2,200원대는 이전의 상한가 종가를 또 맞춰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요 가격대도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 충분한 조정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목표해본다면 이전에 맞고 떨어졌었던 자리, 그 다음 우리가 데이트를 했었던 자리들 2,550원이라든지 2,850원대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차트 볼게요. 자, 그 다음 웨이버스 하나, 둘, 셋, 뿅. 우리가 또 국책사업으로 대왕볼의 시추 테마를 또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가냐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또 지나서 보면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었나 할 겁니다. 이 웨이버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설명할게요. 이 1,600원대에서 하트 뿅이 나왔고, 이전에도 요 가격대는 평균적으로 유지를 해오던 가격대, 그 다음 상한가를 말아 올렸던 가격대이다. 자, 이후로 우리가 이전에 맞고 떨어졌던 자리까지만 목표를 했고 3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음 차트 볼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지금 이 1,600원대는요, 이전에 많이 부딪혔었던 가격대,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가격대들의 종가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한가를 갔던 자리의 종가도 또 맞추고 있고요. 중요한 가격대를 똑같이 또 건드려주고 있고, 지금 시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이슈들이 있는 만큼 이전의 고점들, 이전 고점들이 지금 또 2,300원대에 다 달려있어요. 이 위로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60원부터 2,060원부터 2,100원대까지 우리가 목표해보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우리 기술 하나, 둘, 셋, 뿅. 자, 요 종목은 우리가 첫사랑 기법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이전에 저항을 뚫어주면서 상승했다.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주면서 이전 저항을 맞추고 또 상승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첫사랑 기법의 50%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첫사랑 기법의 탑섬에서는 40%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지금 이 차트가 좁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월봉이라든지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고점들이 이미 이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도 맞고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2,700원, 3,300원대까지 목표를 해볼 수가 있던 거예요. 다음 차트 볼게요. 뿅! 자, 지금 2,260원대는 보세요. 하나, 둘, 셋. 이전에도 상승을 했던 구간의 종가 가격을 건드려주면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죠. 이 우리 기술이 옛날에는 이 원전 관련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옛날은 아니지만 원전 관련해서 크게 상승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산, 이 현대 로템의 주요 부품 공급사로 또 선정이 되면서 이 우리 기술이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상승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를 했었던 구간, 상승을 경험했던 그 자리 2,500원이라든지 2,700원대까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길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기법으로 첫사랑 기법 배워보셨습니다. 다양한 관심 종목 리스트까지 알려주셨는데 한 번만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 만큼 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원전 체코 수주에 관련된 내용은 좀 더 길게 보자. 제가 50분까지인 줄 알았는데 55분까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종목을 준비를 해놨어요. 네, 조금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네.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처음에 제가 라운시큐어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추가적으로 오픈베이스라든지 네. 한싹 이런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며칠 전에 2,580원대가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였습니다. 왜냐? 이날의 고점이 이전에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주었던 이런 자리들, 그 다음 거래량이 계속 강하게 들어와 주었던 자리들을 터치를 해주면서 장기 이평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오픈베이스의 경우에도 2,580원대가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였다. 현재 지금 이전에 딱 고점까지만 상승한 거 보이세요, 앵커님? 2,700원까지 고점을 형성을 했거든요. 이전에도 2,700원대에 고점이 달려있다. 그 다음에 2,700원대에 저항 매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같은 가격에 고점을 만들어준다라는 건 이 저항 가격을 돌파해 줄 것이다라는 흐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재료가 있는 만큼 현재 종가가 또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본다면은요. 자, 이런 구간. 자, 우리가 2,700원 위부터 2,900원대까지 상승을 또 예상해보면서 오픈베이스 추가적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한싹 우리가 또 묶어서 봐야겠죠. 네. 상한가 간 다음 날에 이렇게 계속 똑같은 가격의 종가를 형성을 해줍니다. 이 한싹의 경우에도요. 이전에 차트를 당겨서 보시면 자, 이 자리. 이전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었고 지지를 해주었었던 가격 위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이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였다. 요 부분은요. 여기까지 우리가 크게 또 상승을 경험하면서 무상증자까지 우리가 체험을 했었던 종목이다. 자, 이 고점이 왜 14,000원이 될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이전에도 14,000원에서 맞고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저항을 기준으로 우리는 고점까지 수익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다. 현재 자리는 지금 갑자기 이전에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지고 첫사랑 기법을 경험했던 자리에서 상한가를 말아 올려줍니다. 네. 그다음 거래량이 이전보다 더 많이 터지고 있죠. 그다음 현재 자리의 종가가 이전 상한가 종가의 가격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한싹이 거의 AI 보안주의 대장이다라고 할 만큼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고 무증까지 경험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 만큼 후발주자의 그 힘을 이어받아서 현재 자리부터 상승을 한다면 이런 8,600원이라든지 아니면 10,000원 위까지도 단기적으로 재료의 이슈가 있는 만큼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웨이버스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석유 관련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중동 전쟁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이 석유주들을 안 보아야 할까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석유주들에 또 물리신 분들도 또 많으실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저에 대한 생각은 원래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렇게 세 세트가 있잖아요. 3종 세트가. 그런데 흥구석유는 이미 신고점을 갱신을 했고 한국석유는 그보다는 덜하지만 이제 전 고점들을 따라가고 있고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석유주들 3개 중에서 가장 덜 오른 종목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너비스가 최근에 슈팅이 좀 몇 차례 있었는데 그린벨트 해제라는 또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볼 수 있는 목표 가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신고점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석유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중앙에너비스는 현재 가격 위치에 21,250원을 보았을 때 이전에는 이 가격을 뚫음으로써부터 크게 시세를 주었었고 지금 현재의 고점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25,000원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들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최소한 31,000원대까지는 매물들이 다 소화가 돼서 말랑말랑해진 상태다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석유주를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석유 대왕거래 시추에 대한 이슈들도 있잖아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린벨트 해제의 기대감에 의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부터 보신다면 뭐 23,000원이라든지 25,000원이라든지 더 길게 본다면 27,000원대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있는 석유 3종 세트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중앙에너비스 의견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첫사랑 기법으로 신규적으로 좀 접근해도 좋은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진단 전반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 멘토님의 첫사랑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나도 포트폴리오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1288547번으로도 진단 참여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9월입니다. 9월에는 조금 더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